오늘은 이어서 5성급 호텔 행사 준비하기 두 번째 호텔 견적 요청하는 방법 살펴보겠습니다. 견적을 요청하는 거는 그냥 호텔에 연락해서 견적 요청하는 게 맞는데요. 근데 견적 요청할 때도 단순하게 그냥 견적만 요청하기보다는 그래도 그 과정을 좀 알고 나면 좀 요령이 생기니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호텔에 견적을 요청할 때 어떤 호텔에 연락을 해야 될지 결정을 해야 되는데요. 우선은 이제 호텔을 결정하려면 이제 호텔 서울이나 뭐 거주하고 계신 도시, 회사가 있는 도시에 어떤 호텔이 있는지를 찾아보게 될 텐데, 그때 이제 호텔을 찾아봤을 때 연식이 좀 오래된 호텔이 있을 수가 있고 최신상 호텔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연식이 있는 호텔은 서울을 기준으로 했을 때 보통 연식이 있는 오래된 전통 있는 호텔들이 연회장이 크고 넓은 게 많습니다. 반면에 최근 2000년대 넘어서 오픈한 신상 호텔들은 연회장이 큰 게 많지 않고 개수 자체도 적습니다. 애초에 새로 생기는 호텔들은 그 호텔 부지 자체가 넓지가 않고 도시 내부에 그 공간을 넓게 활용하지도 못하기 때문에 연회장 그 비즈니스를 그렇게 크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큰 규모 있는 연회장에서 행사를 진행해야 한다면 연식이 있는 전통 있는 호텔 쪽이 그쪽에서 연회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 연회를 열었을 때 이제 그 행사에 모시는 그 고객분들, 손님분들이 있을 텐데 그분들을 생각하면은 제일 좋은 최상급 럭셔리 브랜드 호텔에서 행사를 개최하면 좋겠지만 이 최상급 럭셔리 막 6성급이니 7성급이니 하면서 그렇게 최상급 럭셔리 마케팅을 하는 호텔들은 그런 호텔들도 어, 대규모의 연회장은 잘 갖춰놓지 않습니다. 그런 호텔일수록 객실 규모도 상대적으로 작고 그 다음에 연회장 규모도 작습니다. 그랜드 볼룸 같은 게 없는 데도 있고 그랜드 볼룸이 있어도 볼룸 사이즈가 작습니다. 그리고 연회장 개수도 작고 그래서 보통은 연회장 규모가 좀 있고 연회장 개수가 많은 호텔은 5성급이면서도 좀 그 프리미엄 라인, 럭셔리 라인 말고 프리미엄 라인이라고 불리우는 그런 호텔들이 조금 더 연회장 측면에서는 그 규모 있고 준비가 더 잘 돼 있다고 보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호텔을 찾아봐야 되는데 호텔 쪽에 많이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라면 서울이든 부산이든 어느 곳에 어떤 호텔이 있는지 충분히 바로 파악 가능하시겠지만 그렇지 않고 갑자기 호텔 연애 행사를 맡게 되신 분들이라면 호텔이 어느 동네에 어느 호텔이 있는지 잘 찾아보기 쉽지 않으실 수 있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호텔 객실 예약 사이트를 이용하면 원하시는 지역에 어떤 연애 호텔이 있는지를 간접적으로 파악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객실 예약 사이트 아고다, 호텔스닷컴, 뭐 익스피디아 뭐 많이 있잖아요. 그런 데서 지역을 선택하시고 그 검색을 하시는데 이제 필터는 이제 저는 지금 5성급 호텔 행사 준비를 말씀드리고 있는 거니까 5성급 필터를 하시는데 근데 이런 그 호텔 객실 예약 사이트에서 말하는 5성급은 한국관광공사가 공식적으로 인정해준 5성급 기준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한 7, 80%는 겹치니까요. 그냥 러프하게 살펴본다고 했을 때는 이렇게 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이 객실 예약 사이트가 좋은 게 뭐냐면 지도에 그 5성급 호텔들을 한꺼번에 쫙 한 화면에 이렇게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그 지리적으로 그 머릿속에서 어느 호텔이 어디에 있는지를 좀 그리는데 좀 많이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어느 동네에 어느 호텔이 있는지 이런 것들이 파악이 됐다면 이제 그 후보 호텔 웹사이트를 방문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 호텔 웹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은 연애 담당자나 혹은 연애 팀의 연락처를 공개하고 있는데요. 연락처는 메일이나 전화번호 같은 것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호텔 사이트에 들어가면 용어는 다 다른데 영어로는 뱅킷이라고 써 있거나 미팅, 이벤트 혹은 웨딩이라고 써 있는데 기업 행사도 보통은 다 같이 합니다. 그리고 컨퍼런스 이런 식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요. 한국어로는 연애, 행사, 뭐 기업 행사 뭐 이런 식으로 표현들이 되어 있는 메뉴를 들어가셔서 담당자 연락처를 찾아보시면 되고 나는 아무리 지도도 못하겠다 했을 때는 호텔 대표번호로 전화하셔서 기업 연회를 문의하려고 하니 연회 세일즈 매니저를 연락해 달라고 연결해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이제 연락처를 받아내셔서 저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견적을 요청할 때 어떤 걸 준비해야 되는지 다 이제 리스트업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전화로 일일이 설명하는 건 너무 번잡하기 때문에 메일 연락처를 받아서 메일로 공식 요청 드리는 거를 저는 권장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메일을 발송한 후에 전화로 이 메일이 잘 도착했는지 그리고 그 메일에 담긴 내용 중에 어떤 특이 사항이 있는지를 전화로 다시 한번 부연 설명 그 연예 세일즈 매니저에게 전화로 부연 설명하는 것을 저는 권장드립니다. 이게 메일이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이 연예 세일즈 매니저가 자기도 그 기존의 업무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바로바로 캐치하지 못하고 아니면 메일을 읽지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업무 처리를 하고 이게 메일이 저희 메일이 빠르게 처리되기 위해서는 전화를 한 번쯤은 걸어주는 것을 저는 추천하는 편입니다. 특히 그 연예팀, 뭐 객실팀 이런 대표 메일, 팀 대표 메일로 이렇게 연락을 하게 될 경우에는 이 담당자의 그 호텔 담당자의 지정 개인 메일 주소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사실상 그 호텔 내부적으로 담당자가 지정돼 있지 않은 그 주인 없는 메일 주소이기도 합니다. 뭐 다 같이 팀별로 나눠서 관리하는 메일이기도 하지만 그 얘기는 또 개인 개별 담당자가 관리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회색지대에 있는 관리가 좀 잘 안 되는 부분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그 그런 연예팀, 세일즈 팀의 공통 대표 메일로 보냈을 경우에는 꼭 전화를 하시는 것을 저는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그래서 메일을 대충 어떻게 보내실지 제가 예시를 한번 적어봤는데요. 예를 들어서 저희 회사는 어떤 회사고 이번에 뭐 어떤 제목의 행사를 당신네 호텔에서 개최할 수 있을지 문의드리려고 한다. 가능하다면 언제까지 회신을 좀 부탁드린다. 그렇게 하고 이제 밑에다가 행사 개요를 이렇게 쫙 적어놨는데 이 행사 개요는 첨부 파일로 대체할 수 있겠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이런 행사 개요는 필요하면 그림을 그려서라도 그 호텔 측에다가 행사에 대한 이해를 시켜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꼭 이렇게 텍스트가 아니더라도 그림으로 그려서 첨부 파일까지 해서 같이 보내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일시 적어줬고 그 다음에 이거는 당장에 뭐 몇 시간 정도 준비할 시간이 필요한지 파악이 된다면 대략적으로 파악이 된다면 사전에 호텔 안내를 하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19시부터 21시까지 저녁 행사를 할 건데 뭐 4시간 정도는 호텔에서 사실상 그냥 상식적으로 4시간 정도 자기네들도 세팅하는 시간 고려하면 준비하는 시간을 빼주긴 하거든요. 자동적으로. 반자동적으로 빼주신다고 보면 되는데. 근데 예를 들어서 준비 시간이 8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면은 호텔에서는 오전에 그 연회장을 영업하는 것을 포기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사전에 논의가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준비 시간이 길게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그런 거는 어, 견적 요청할 때든 견적 요청한 다음이든 꼭 언급이 되어야 그게 견적에 반영이 됩니다. 그게 견적에 반영이 당장에 안 됐더라도 나중에 갑자기 준비를 막 하루 전부터 해야 된다라고 하면 그거는 호텔 입장에서는 돈을 더 받아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애초에 명확하게 밝히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수용인은 적어줬고, 그 다음에 식수, 그 다음에 메뉴도 뭐 식사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음료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투숙 인원은 어떻게 되고, 이런 것도 다 나눠서 적어줬고요. 그 다음에 테이블 배치 방식은 어떻게 할 거고, 테이블 한 명당 몇 명 앉을 거고, 그 다음에 그 연회장에 통역 부스 설치하는 것까지도 적어놨습니다. 통역 부스는 공간을 차지하는 것을 감안해 달라고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적어 놓은 거겠죠. 이런 식으로 대략적으로 호텔에다가 메일 견적 요청하는 메일을 전달했을 때 메일을 전달하고 호텔 담당자한테 메일 보냈으니까 확인해 달라고 전화하고 필요한 특이사항 전달했을 때 이제 호텔에서 예상되는 답변 메일은 호텔이 이 연회 내용을 파악해서 자기네들이 제안하는 연회장 명칭과 설명 자료를 보내줍니다. 근데 이게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봤을 때 이 호텔 사이트에 들어가서 제가 특정 연회장이 딱 적당할 것 같다고 해갖고 저는 이 A라는 호텔에다가 이제 견적을 요청했는데 이 호텔 연회 세일즈 매니저는 그것보다 더 큰 연회장을 제안할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호텔 매니저의 얘기를 들어보고 이거를 내 주장을 고집할지, 뭐 호텔 매니저의 의견을 수용할지 그런 것들을 조율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보통은 이제 설명 자료를 브로셔를 주는데 요즘은 세상이 많이 좋아져서 그 호텔 연회장을 그 PDF 파일 안에 PDF 파일? 네, PDF 파일이었던 것 같은데 그 호텔 연회장을 3D로 이미지화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마우스 클릭해서 이렇게 투어를 직접 보는 것처럼 할 수 있게끔 그런 파일도 제공해주는 호텔이 있더라고요.
아니면은 파일 대신에 그런 웹페이지로 연결되는 링크를 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호텔 입장에서는 좀 이게 중요한 부분인데, 견적을 호텔에서 주게 되면은 그 날로부터 이제 가예약이죠. 그러니까 그 계약이 된 건 아닌데 다른 사람이 이 날짜를 선점하지 못하도록 임시로 막아놓는 이 가예약이 언제쯤에 종료된다. 그 견적일로부터 며칠 이런 식으로 가약 종료일을 안내 받으실 겁니다. 만약에 특정 일이 없다면은 관행적으로 그 견적을 요청한 날로부터, 견적을 받은 날이 아니라 견적을 요청한 날로부터 보통 일주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약간 좀 애매하다 싶으면은 꼭 먼저 호텔 매니저한테 이 가예약 날짜를 물어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호텔에서는 뭐 원칙상 일주일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일주일보다 더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이거는 호텔이랑 이제 협의를 해보셔야 되는 부분인데요. 호텔에서 예를 들어서 호텔에서도 원칙상 일주일이지만 이 날짜에 대해서 다른 회사들이 뭐 문의가 들어오지 않고, 그래서 이 가해약 기간을 좀 연장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하면은 그거는 호텔에서 재량껏 연장해 줄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또 반대로 이 날짜는 너무 성수기고 이 날짜에 연회장을 예약하고 싶은 사람들이 너무 많다. 그러면은 이제 그 가해약 종료일이 연장되기는 좀 힘들겠죠. 그런 거를 좀 고민해서 항상 유연하게 좀 협의할 수도 있다. 근데 상황이 안 되면 호텔에서도 어쩔 수 없다. 그런 마인드로 접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호텔 견적서 내역 항목을 호텔에서 이제 견적서를 보내줄 거고, 이제 견적서 내역이 대충 어느 식으로 구성이 될 거냐면은 시급 메뉴가 어떻게 구성된 가격 견적이 나오는지 내역이 있을 거고, 연회장 대관료 내역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그 요청한 예를 들어서 아까는 제가 통역 부스 이런 것까지 문의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그 뭐 물품 대여 그런 물품 대여가 있다던가 AV 시설 장비가 필요하다던가 했을 때 그런 금액들이 같이 들어갈 수도 있고, 혹은 이 금액이 견적서에 빠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금액은 왜 빠져 있냐면, 호텔에서는 사실 시금과 연회 대관료를 메인 비즈니스로 하고 객실료를 메인 비즈니스로 하는 사업자지, 이런 그 연회에 들어가는 시설이나 물품 대여를 메인 비즈니스로 하지 않고, 이런 거는 외주 업체를 연결해서 이런 거를 처리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자기네 그 견적서에 넣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은 견적서를 빨리 내보내느라고 이거를 견적서에는 당장에 넣어주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견적서에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고, 나중에 추후에 이건 나중에 계속 바뀌기도 하는 거기 때문에, 물론 이 내용들은 다 나중에 다 바뀌기도 하는데, 이거는 특히나 호텔에서는 크게 자기네 메인 비즈니스가 아니고 다 외주 업체 통해서 하는 부분들이 대부분이라서, 이거는 그 견적서에 뭐 포함이 안 돼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객실료가 있겠죠. 만약 객실을 요청하지 않았으면 객실료는 빠집니다. 그럼 여기까지가 호텔의 견적 요청하기고요. 다음은 견적을 이제 이해하고 가격 협상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